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널비랑 그거랑 먼저 정리. 우선은 우리 원 기둥이나 각기둥 이거에 자, 건널비 구하는 거.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 밑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인데요. 자, 각기둥에서는 밑넓이는 다각형의 넓이잖아요. 삼각형이면 삼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 이렇게 하고, 원기둥에서는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치? 거기다 곱하기. 그다음 이 옆넓이는요. 옆넓이는 결국은 각기둥이랑 각분이 다 옆넓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 원기둥이 여기 원이고, 사각기둥이 여기 사각형이고, 삼각기둥이면 여기 삼각형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사각형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이 가로가 밑면의 둘레랑 같기 때문에 이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치? 그 다음 이거의 부피는요. 자, 부피는요. 각기둥도 그렇고, 원기둥도 그렇고, 부피는 뭐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치? 그래서 뭐예요? 밑넓이, 넓이를 S라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SH. 그치? 근데 원기둥에서는 밑넓이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하고 그 다음 뭐예요? 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뿔이랑 각뿔에서 자, 얘도 뭐예요? 건널비 구하는데. 자, 건널비는 얘는 밑넓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자, 각뿔은요, 밑넓이가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하고 옆넓이, 삼각형 모양 여러 개 구하면 되는데 원뿔일 때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밑넓이가 뭐가 되고 원의 넓이, 그치? 원의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옆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부채꼴이 된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자, 부채꼴은 2분의 1 rl 써도 되고 아니면 파이 rl 써도 되고, 어쨌든 부채꼴 모양 이렇게 있을 때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치?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피는, 자, 얘네들의 부피는 원기둥과 각기둥. 밑면이랑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과 각기둥의 부피 얼마?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SH.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치? 요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한 문제 풀었는데 오늘은 이제 9. 그 다음에 마지막 9예요. 자, 9는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어린 9의 건널비를 구하는데 우리가 다른 도형은 전개도를 쪼개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9는 이걸 쪼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전적인 방법이 뭐냐면 끈을 이용해서 여기 겉에를 다 이렇게 말았대. 막 말았대. 말았대. 말아가지고 그거를 딱 펼쳤더니 건널비가 뭐예요? 요 하나의 면의 넓이 있지. 요 하나의 면의 넓이의 몇 배가 됐더라? 4배가 됐더라.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라는 건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의 건널비는 뭐다? 제일 중심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가장 큰 원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치? 요 안에 있는, 자, 여기를 잘랐을 때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은 넓이라고 했어요. 이게 파이 r 제곱인데 그게 몇 개 있는 거랑 똑같다? 4개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뭐 있냐면요. 이렇게 반구의 건널비를 나와. 자, 반구면 이 겉에가 여기가 2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밑면에 원이 있잖아, 또.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반구의 건널비는 뭐예요? 3파이 r 제곱이에요. 왜냐면 위에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자르면 이 원 모양도 나타나기 때문에. 반의 반구는 반의 반구. 그럼 계산해야지. 그거 반만 자르는 거예요. 네, 너가 하세요. 반의 반구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의 부피. 왜? 너한테 왜 저기 있어?
자, 그 다음에 얘의 부피는요. 자, 9의 부피는요. 9의 부피는, 자, 9의 부피는 좀 독특해요. 외워야 돼요. 파이 얼 제곱도 아니고, 자,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에요. 그치? 반지름을 3번 곱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쪼갰더니 그렇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얘는 부피라는 게 사실 9의 부피는 얘는 자, 이 모양을 원래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건 노끈은 방금 얘기해줬지. 둘둘둘둘 말았더니 펼쳤을 때 원의 넓이의 4배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 9의 부피는 자 얘는 뭐냐면 9를 이게 뭐야? 여기 각불 있지. 요걸로 여러 개를 넣었을 때 그 사각형 내가 말했잖아. 사각형 그 안에 사각형을 각을 많이 넓게 하다 보면 원이랑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얘는 봐봐. 9를 여러 개의 각불 모양을 나누어 생각하면 9의 부피는 각불의 부피의 합과 같고 9의 건널비는 각불의 밑넓이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건널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얘가 옆면이 되고 이 면이 이 9의 면에 닿도록 이렇게 했을 때 각불의 부피의 합과 같고 9의 건널비는 요 밑넓이들이 촘촘 모여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각불의 높이는 9의 반지름인 길이와 같고 9의 반지름. 자, 요렇게 각불이 요렇게 세 있으니까 여기 이게 끝에 면에 닿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 높이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죠. 그치? 9의 반지름이랑 같고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의 부피는 3분의 1. 각불이 3분의 1이었잖아 원래. 그치? 그러면 이 면들이 그러니까 요 각불의 밑면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고 했어? 9의 겉면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9의 겉넓이. 자, 9의 겉넓이. 그 다음에 요 옆면에 요게 반지름이니까 9의 겉넓이가 4파의 얼제곱. 그 다음에 9의 반지름 얼. 여기가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자, 다시. 자, 9의 부피를 따로 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9의 부피는 9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각불을 거꾸로 꽂아. 거꾸로 꽂았어. 거꾸로 꽂으면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니? 예. 요렇게 됐어. 그러면 요 밑넓이가 9의 여기 겉표면에 막 닿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각불의 이 밑넓이는 9의 겉넓이랑 같고 그 다음에 각불의 높이가 뭐랑 같아요? 9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 그러면 지금 이 각불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1 SH잖아요. 그치?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자, 그거를 합쳐서 9를 만들었더니 3분의 1 S는 이 밑넓이 S는 얘네들을 다 모았더니 뭐랑 똑같더라? 9의 겉표면이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9의 겉넓이가 얼마야? 4파이 얼 제곱되는 거고. 이 높이 H는 뭐랑 똑같다고? 9의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얼이 된다고. 그래서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 된다. 그렇지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그러니까 뭐야? 원기둥과 원뿔과 구를 가지고 했을 때 자, 구가 이렇게 있잖아? 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반지름 얼이고 여기도 반지름 얼이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 반지름에, 그럼 이 반지름에 뭐예요? 그 반지름과 똑같은 원뿔을 넣고, 그럼 원뿔을 넣었을 때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똑같이 얘랑 얼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9의 여기 이 부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열. 그럼 원기둥도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기둥도 반지름이 얼이고 그럼 뭐야? 원래 높이가 있었는데 높이는 9의 지름, 즉 2열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기둥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얼 제곱 곱하기 여기서는 높이가 2열. 원래 h인데 2열로 쓸 거야 여기서. 그럼 뭐야? 2파이 얼 세제곱. 자, 원뿔은요. 원뿔은 부피가 원래 똑같이 파이 얼 제곱 곱하기 2열 이 원기둥 부피 얼마다?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뭐야? 3분의 2 파이 얼 세제곱. 파제곱이랑 라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9.
자, 9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된다고 했죠. 그치? 그때 원기둥과 원뿔과 9의 부피가 2파이 r 세제곱 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파이 r 세제곱 똑같이 지우고 최소 공배수 3 곱하면 6대 2대 4, 즉 3대 1대 2.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기둥과 원뿔과 9의 비는 자 원기둥 대 9 대 원뿔이에요. 누가 부피가 제일 작아요? 원뿔이 부피가 제일 작아요. 왜? 원기둥의 3분의 1이잖아. 그치? 잘 보세요. 원기둥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치? 9는 원기둥의 3분의 2. 그래서 2, 1. 그래서 똑같은 반지름일 때 이건 아까 내가 원기둥 원뿔 9 써서 그래. 원기둥 대 9 대 원뿔. 그치? 자, 순서가 부피가 원기둥이 제일 크고요. 똑같은 반지름이 똑같을 때 그 다음 9가 크고요. 그 다음 원뿔이 커. 왜? 원뿔은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3대 2대 1이라고. 자주 나온다고요. 자, 담배 냄새 난다고?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자,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치? 얘는 부피를 구하는 공식 3분의 4, 아니, 파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자, 얘의 건널비 s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오니까 4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치? 그럼 20 곱하기 4니까 100파이. 자,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그치? 자, 5의 세제곱 얼마야? 125 곱하기 4니까 얼마예요? 3분의 125 곱하기 아니죠. 4. 왜요? 맞아요. 125 곱하기 4니까 3분의 500 이렇게 된다고요. 자, 얘는요. 건널비 반구의 건널비는 뭐라고 했어? 이거 반이니까 2파이 r제곱이에요? 아니에요. 밑넓이도 있기 때문에 3파이 r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요? 3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4예요? 4의 제곱. 그럼 얼마예요? 48파이. 자, 반구의 부피는 그냥 반이잖아. 원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그 반구니까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돼야 되죠. 그치? 그러면 3분의 4의 세제곱은 64에다 2 곱하니까 128 파이. 옆에 보세요. 차라리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뭘 그러면. 시험지 갖고 있고요. 좀 이따 풀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풀이 좀 할게요. 어려운 거. 담배 냄새 어디서 나? 전 나요. 담배 냄새 어디서 누가 담배 피고 왔어? 아니 근데 진짜 담배 냄새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담배 냄새 타는데. 응 맞아. 담배 냄새 탄내가 뭐야? 그 약간 담배 냄새 연초 냄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그러죠? 진짜 궁금해요. 로켄이는 로현이 모욕하지 마. 로켄이는 우리 로현이 모욕하지 마. 감이
어디서 우리 녹한 데서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지. 그 다음 거, 뭐야. 갑자기 연기 우리 지난번에 이거 4개는 풀었죠? 그 연습하기. 그 9에 대한 것만 풀면 되지. 하고 연습하기 해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나 그린 좀 빌려주세요. 그린. 저요 제가 저요 완전 똑바르겠다. 나 남들 봐야겠다. 댓글 남기고. 얘는 갑자기 편지 써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예뻐요. 내놔야겠다. 저한테 인기 뽑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풀면 안 돼. 레디고. 보자. 아니 근데 그 선생님 설명이 진짜 웃겨요. 그 소개 설명. 아니 이제 뭐가 대부팀장. 선생님 아니 좀 웃기가 아니라요. 선생님 이렇게 블루도 빌려주세요. 네 블루 여기요. 이건 내 거야. 안돼. 아 잠시만 나 못 고친 거 있어요. 얘들아, 다 푸셨어요? 안돼. 예. 푸셨니? 아니 저 풀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너가 못한 거 아니야. 예. 우리는 한 여기 그러면은 116에서 너네가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는 순서상과 좌표 거기. 내장 APA를 발음대로 읽어. 얘들아, 다 하셨어요? 네. AP? 잘 그렇게요. APA. 36번 APA. 뒤에가 A, 네. APA. 넌 또 연필을 왜 씹니?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아래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알아야 돼. 자, 얘는 위에는 직사각형이고 아래는 이거니까 얘는 직사각형 돌리면 뭐가 돼요? 이렇게 원기둥 되죠. 그치?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돼요? 자, 요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반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건널비를 구하는 건 우선 어디 구해야 돼요? 자, 얘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얘는 반지름이 얼마인? 6인 원의 넓이니까 36파이. 그치? 그 다음에 자, 옆넓이 콩나물 이렇게 용나물. 그치? 그럼 자, 반지름이 6이니까 원주가 12파이고 거기다가 높이가 얼마예요? 5. 60파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래 원에 여기가 전체가 11이고 얘가 오니까 이 반지름 얼마야? 6이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6인 반구인데 얘는 여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안 구해도 돼.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뭐예요? 2파이 얼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뭐예요? 36, 72파이.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8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 너무 귀엽죠? 자, 11-1번은 봅시다. 자, 11-1번은 얘는 어떤 모양, 자, 얘가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야 돼. 플로톤, 아니, 뭐래. 중간에 비어있어요. 핵 만들 때. 탈모! 그치? 얘가 원래는 이게 4분의 1 원을 돌리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반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반구에, 이 안쪽에 요만큼이 또 뭐예요? 비어있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얘 건널비를 구하려면 우선은, 자, 겉에 이 구에 여기
겉면은 그대로겠지, 그치? 자, 얘는 우선은 밑면은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요? 2파이 얼 제곱. 얘는 원래 반지름이 얼마야? 7이잖아. 2파이 얼 제곱. 그치? 그럼 얘는 얼마예요? 98 파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뭔가 비어있을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안쪽도 눈에 보이게 내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겉면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작은 구의 반구의 요 부분, 그치? 자, 그럼 얘는 그럼 얘도 반구니까 2파이 얼 제곱인데 그때 얼이 얼마야? 3이잖아요, 얘는, 그치? 여기가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럼 뭐야? 3제곱. 그러면 얼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뚫려있는 이 도넛 모양. 요 넓이, 그치?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7인 원에서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7제곱 파이에서 3제곱 파이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40 곱하기 40.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98파이 더하기 18파이 더하기 40파이면 138은 156. 156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구를 자른 반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꼭 맞게 들어가 있다면 반구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의 비를 구하래. 자, 그러면 부피잖아요. 그치? 그럼 우선은 원래 구의 부피는 얼마예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반구의 부피니까 반구의 부피는 뭐야? 3분의 2 파이 얼 세제곱이겠지. 반이겠지, 반구. 맞아요?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분의 1 파이 얼 제곱 h. 맞아요? 그런데 자, 이때 이 h가 뭐랑 똑같아? 이 h가 뭐랑 똑같아? 뭐라노? 이 h가 뭐가 또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h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파이 얼 제곱하고 이 h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얼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1 파이 얼 세제곱. 맞아요? 네? 아니. 저는 모르겠다. 그러면 2대1 맞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봅시다. 반지름이 6인 반구니까 3분의 2 파이 6의 세제곱. 그죠? 이것 때.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그 다음 뭐예요? 밑넓이 파이 얼 제곱 곱하기 높이. 그럼 어쨌든 이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 되는 거죠. 2대1. 이제 시험지를 아니, 연습하게 해야죠. 비어있는 거. 몇 번이었어요? 5, 7, 8. 5, 7, 8 하고, 5, 7, 8 하고 시험지 할게요. 시험지는 영상 못 찍어줘요? 우리 시험지는 유출되면 안 되고, 밖으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도 안 내보내잖아. 근데 굳이 학생 말고는 보는 사람이 그래도 시험지가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빠르게,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무서워요. 법에 걸려. 야, 은팔찌. 저희 아빠가 변호사 해줬고. 응? 저희 아버지 변호사죠? 그니까? 저희 아빠 경찰이에요. 진짜? 네. 멋지신 분. 우와, 이것도 법. 되게 좋은 일 하신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되게 힘든 일 하시는 거지. 원래 경찰이랑 소방관이 일하는 거에 비해 정말 너 진짜 아주 박치로 준대. 너무, 그러니까 뭐 돈 그걸 떠나서 일이 너무 힘들어. 나쁜 자식들. 저희 아빠 도둑한테 맞아보고 있어요. 아빠 민중의 지팡이시구나. 인지.
넌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야. 네. 어? 누구요? 수. 왜요? 아빠가 경찰인데 죄 지면 되겠어? 어? 아빠한테 바로 잡혀가겠지? 바로 집에서 바로 현장 체포. 저 제주도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는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유형이라 같이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세 구슬을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세 구슬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녹여서 세 구슬을 만든다고 하면 얘들아, 부피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 부피야. 녹여서 어떤 질량을 녹여서 다른 걸 만든다고 하면은 넓이가 아니라요. 부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우선 얘의 부피가 얼마야? 구해요. 3분의 그러니까 부피가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9의 세제곱이야. 그치? 맞아요? 자, 잘 들어. 우선 수지목을 들어. 얘를 녹여서 내가 얘를 만들 거야. 어? 네. 알겠니? 그럼 이 큰 거는 이 작은 걸 만들려면 이 작은 걸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작은 거에 하나는 부피는 뭐야? 똑같이 부피는 똑같은 게 얘는 뭐야?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이잖아. 얼 세제곱. 그치? 이거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똑같이 없어지고. 그치? 9의 세제곱은 9 곱하기 9 곱하기 9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치? 자, 3, 3, 9 약분되고 또 3 약분되니까 즉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7이 되는 거야. 즉 27개를 만들 수 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려주냐면 이거를 9의 세제곱 곱하기 4까지 해서 이걸 계산해서 나누려면은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 저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펼쳐놓고 좌변과 우변을 약분해주면 계산이 더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유형은 뭐 이용한다? 부피를 이용하는 거예요. 질량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부피가 돼가지고 제 몸의 부피가 나올 것 같아요. 제 몸의 부피가 몇 cm, 몇 세제곱센치. 어이가 없네. 자, 얘를 돌렸을 때 이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다음날 봐야지. 등지고 있으면 어떡해. 자, 얘는 뭐예요? 원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반고등. 반고. 자, 원뿔 안에 자, 9가 들어있는데, 자, 탈모았어 얘도. 내가 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얘가 부채꼴이잖아요. 그치? 원뿔이잖아. 그치? 자, 원뿔에 얘가 뚫려 있으니까 우선 이 아래는 링 모양. 맞아요? 링 모양. 도넛 모양.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인 원에서? 6인 원에서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6제곱 파이에서 3제곱 파이를 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36 빼기 9니까 27. 자, 그 다음에 요 원뿔의 옆넓이 얘들아. 자, 원뿔의 옆넓이는 이거 뭐라고? 부채꼴이라고요. 그치? 맞아요? 그때 이 모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호의 길이는 뭐야? 밑면의 원의 둘레랑 같다고.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니까. 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얼마? 10이니까 얘는 12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원의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한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12파이니까 얼마예요? 120 나누기 2니까 60파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요 안쪽에 이렇게 파여진 이 반구의 건널비. 그치? 자, 밑면은 뚫려있기 때문에 요 원래 구의 건널비가 4파이 얼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반구의 넓이니까 2파이 얼제곱인데 그 얼이 얼마야? 얘는
반지름이 3이니까 3제곱이에요. 그러면 9, 2, 18 파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 100파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 9와 사각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이때 정육면체 9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우선은 자,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세노비잖아요. 그럼 뭐야? 4 곱하기 4. 네. 자, 9의 부피는 뭐라고?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그럼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그치? 여기 또 4의 세제곱이라고 쓸까? 근데 왜 R을 저렇게 써요? R 응? R이 R이 어딨어? 파이 R 파이 4의 세제곱. 얼이 4잖아. R 자, 그 다음에 사각뿔은 어떻게? 3분의 1. 그치? 곱하기 밑넓이는 뭐예요? 4 곱하기 4지. 맞지? 밑넓이가 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4잖아. 거기다 높이가 얼마야? 또 4. 그럼 여기도 또 4의 세제곱.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똑같아? 4의 세제곱이 똑같으니까 4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뭐냐면 1대 3분의 4 파이 대 3분의 1. 가운데는 9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공배에서 얼마 곱해? 3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대 4파이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여기만 파이 들어가요? 가운데만 9기 때문이에요. 그치? 원기둥 원불 맞죠? 각기둥인데 여기는. 그리고 원불 아니고 각불인데 자, 근데 시험지 좀 펴보실게요.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3분. 저 시험지. 아, 이건 끄면 되니까. 블루 126쪽. 시우. 네 개. 어디서 햄버거 냄새? 담배 냄새 이어서 이제 햄버거 냄새야? 엄청 건드는 126쪽이요? 응. 햄버거 건드. 여기까지 숙제니까. 근데 126쪽이요. 그러니까 126쪽 펴보라고. 근데 저희 이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정비례 까먹었을까봐 같이 한번 설명하려고요. 정말. 자, 좌표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니네가 이해하는데, 자, 정비례 그래프에서 우리가, 자, 정비례는 우리가 뭐만 알면 된다고 했어. 정비례의 기본 꼴이 뭐예요? y는 ax 꼴이라고 했어요. 그치? y는 ax 꼴이기 때문에 y는 ax, 그래서 그때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때 얘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x분의 y가 a로 항상 일정해야 돼. 이 그래프를 지나는 건. 그래서 여기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요렇게 x분의 y 기울기가 항상 어디 점을 해도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치? 자, 그렇게 했었고, 그때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수일 때, 그치?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그래프가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둘 다 똑같이 뭐는 지나야 돼요? 원점을 지나는 건 똑같아요. 원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얘가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즉,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는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즉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건, 자,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건, 이 앞에 오른쪽은 x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위로 향한다는 건 y좌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그러면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점점 x값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도 위로 점점 한다는 건 위로 간다는 건 y값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위라는 건 x와 y를 가지고 하는 건데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값이 증가한다는 거, y가 위로 간다는 거, y값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해, 자, 얘가 x좌표에 관한 문제고 얘가 y에 관한 문제니까 x가 오른쪽, 그럼 x가 점점 증가할 때 y는 아래로 가, y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우리가 직선이 그래프가 점점 어디에 가까울수록, y축에 가까울수록, 그치? 뭐예요? 절대값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y는 x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여기 안에 있어? 그럼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3x. 자,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y는 뭐 3분의 1x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요게 뭐야? 정비례 그 관계였고,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자, 우리가 y는 ax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 자, 보세요. 자, 보기 정비례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랑 성질이래. 그럼 y는 ax인데 기울기가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거죠. 기본 개형이.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건 무조건 맞아요. 정비례는. 그치? 자, 오른쪽 위를 향하니 이건 뭐예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에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그치?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는 거는 이거랑 같이 세트로 오는 게 뭐예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됩니다. 그치? y는 마이너스 x분의 4와 그래프와 만난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반비례잖아. 그치? 반비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x좌표, y좌표가 여기에 들어가는 x좌표, y좌표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자, 얘가 뭘 지나? 원점 0,0을 지나야 되고,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만약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럼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 여기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8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를 그냥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얘한테 넣어봐. 얘도 마이너스 2,8을 지나는지 넣어봐.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2분의 뭐예요? 2분의 자, 2분의 여기가 뭐예요? 계산을 해보라고 봐봐. 만약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면 y는 마이너스 4x잖아. 그거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4니까 비교해보라고 얘들아. 정비례가 4가 곱해졌는데 왼쪽은 4가 곱해졌는데 오른쪽은 4가 나눠졌. 아니구나. x가 곱해졌는데 오른쪽은 x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맞냐냐고 안 맞냐냐고 그걸 보라고요. 네. 만나죠? 음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비례하고 정비례는요. 둘 다 양수면 둘 다 1사분면 4사분면 그치? 둘 다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치? 어쨌든 똑같은 점을 지나지 않아도 그치? 얘가 뭐예요? 그래프상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정비례도 A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면 반비례도 A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는 쌍곡선이 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점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만나겠죠. 그치? 그 다음 유형 2번 볼게요.
자, y는 ax의 그래프에 위치해서 다음과 같이 y는 ax의 그래프가 x축, x축과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 사이에 존재한대. 아, 자, 얘가 여기, 얘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그치?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맞아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절대값이 여기는 3이잖아. 그럼 요 절대값이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3보다 얘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그치?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0. 돼요? 원점. 얘는 지금 뭐예요? 2, 4분면과 4, 4분면이 지나면 음수잖아. 그치? 음수라는 건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0보단 작고 얘가 그래프가 얘들아 그래프가 4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건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절대값이 뭐야? Y축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큰다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요? 음수는 숫자가 작은 게 큰 거니까. 그치?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 이거 아까 답 안 해주네. 그래서 이거 답 뭐예요? 3번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y는 ax의 그래프와 사각형의 관계.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와 C가 있는데 각각 정비례. y는 3x랑 y는 bx의 그래프 위에 있대. 사각형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고 A의 좌표가 A, 12일 때. 자, 그러면 우선은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고 A점의 좌표가 A, 1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A, 10이래.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y는 3x라는 이 그래프 위에 A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A, 10이래. 그럼 x가 얼마일 때 12가 되는 거예요? y는 3x인데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12가 돼야 되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4가 돼야 되겠죠. 4, 12 여기가 그러니까 a 여기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 x좌표가 4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건 하나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얘 쓸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6이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6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0 돼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6이래. 그럼 여기가 아까 y좌표가 10이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치? 그럼 c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c의 좌표는 뭐야? x가 10이고 y가 얼마다? 그럼 이 정비례 관계에서 y는 내가 bx라는 그래프인데 이게 뭘 지나요? 10,6을 지나요. 내가 정비례에서 이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x분의 y값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x가 얼마예요? 10이에요. y가 얼마예요? 6이에요. 즉 얼마랑 똑같다? 5분의 3.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그래프는 y는 5분의 3 x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함수는 심화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함수는 말했잖아.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 y는 3x의 그래프 위에 두 점과 나머지 2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정비례 관계가 y는 3x인데 이 점과 이 점이 다 얘를 지난대. 그러면 A하고 B점을 잡아야죠. 자, Y는 3X인데 1,A를 지난다는 건 순서상은 뭐예요? 순서상은 X, Y가 순서상이에요. X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란 얘기야? 그럼 X자리에 1 집어넣어. 그럼 Y값이 얼마예요?
3x라는 건 3 곱하기 x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은 건 y값이 얼마예요? 3 돼야 되죠. 3,b예요. x자리에 3 집어넣었어요. 그럼 3,3이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세 점. 1,3, 그럼 다시 쓰면 1,3, 3,9, 3,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다 양수니까 제 1사분면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1사분면만 그려볼게요. 자, x가 1, 3, 3, 1, 여기 3. y는 3, 9, 3. 여기가 뭐냐면 3이고 여기가 9면. 자, 하나의 점이 뭐예요? 1,3이야. 이렇게. 다른 하나의 점은 3,9야. 다른 한 점은 3,3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렇게. 이거 직각삼각형이네. 그치?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에서 3이니까 2. 자, 높이가 얼마예요? 3에서 9니까 6. 그러면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되는 거예요. 그치? 다리는 없지 않아요? 함수에서는 없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넘어가면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아, 숙제 선생님.